안녕하세요. 이하이군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15조 원 마진콜이 발생하였는데 간단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이군은 맘 편하고 느리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지향합니다. 마진콜의 역사를 살펴보고 신용 단타 매매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190억 불 블록딜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는 하나로 무려 22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 골드만삭스가 전례 없는 규모인 하루에 105억 불이 블록딜로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블록딜은 바이두, 텐센트, 빗샵, B66억 불 정도, 비아컴, 디스커버리, GSX가 39억 불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컴과 디스커버리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 블록딜 이후에 급격히 폭락이 진행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미디어 주가 폭락도 있었지만 중국 테크 기업은 미국 SEC가 중국 기업들 상대로 회계 감세에 직권 개입하겠다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외국회사 문책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명하고 24일날 실제 발효되었습니다.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미국 금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하면 미국 증시에 상장할 수 없게 하는 법입니다.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모건 스탠리가 일요일에 비아콤 주식을 약 4,500만 주 매수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신용 단타를 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마진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블록딜로 폭락한 주식은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투매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증권사는 매수 기회라는 의견입니다. 자, CNBC는 블록딜 배후에 알키고스 캐피탈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아직 알키고스 캐피탈은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블록딜이기 때문에 반대 매매는 아니고 레버리지가 너무 과도해 스스로 자진 매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월가는 이번 주 추가 블록딜 내지는 추가 폭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폭락이 발생되지 않았죠. 빌황이라는 현대증권 출신의 황성록 씨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줄리안 로버트슨의 타이거 매니지먼트에서 나와 타이거 아시아를 운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 2012년 중국 은행주 투자 과정에서 내부자 정보를 사용한 사실이 포착되어 6천만 달러 규모의 소송 합의금을 내고 업계에서 퇴출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자기 자본으로 패밀리 오피스인 알키고스 캐피털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테크 또는 미디어 주식을 매매를 하고 매매 전략은 레버리지를 맥스로 써서 롱숏 스타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황은 2012년도에 퇴출당한 이후 자기 자본인 2억 달러로 출발을 하였고 작년까지 5조 달러까지 불렸습니다. 불과 3개월 만인 3월에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성공하여 15조 달러까지 불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마진콜 관련 블록딜로 인해 모든 돈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 빌황은 중국 테크, 미디어의 롱, 그 다음에 나스닥이나 S&P 500을 숏으로 롱숏 전략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5배 레버리지를 쓴 것으로 보이고 마진콜에 직면을 하자 블록딜로 정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키고스가 패밀리 오피스이기 때문에 외부 규제가 없어서 훨씬 위험하게도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2012년도에 업계에서 퇴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가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빌황에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허용해 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5조 원에 대한 5배 레버리지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80조 달러를 매매하다 지금 한 10%에서 20% 정도 하락이 나오자 바로 마진콜이 들어간 것이죠. 투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개인 투자자는 주도주를 중장기 보유하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하고 느리고 지속 가능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야기꾼이 맘늦이 투자 철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에게 항상 강조를 하고 있죠. 신용, 미수, 몰빵, 단타, 파생과 같은 위험한 투자 습관도 당장 버리라고 항상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빌황과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마진콜은 주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월가의 전문 투자자조차 언제나 신용 단타로 한 방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진콜의 역사를 살펴보고 신용 단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러한 매매를 버리도록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20세기 초 최고의 공매도 투자자입니다. 공매도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월가의 큰 곰으로 불렸죠. 1929년 10월 말 주가 폭락 시 공매도로 1억 달러를 벌었다고 전해집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현대의 추세 매매와 피라미딩 매매의 선구자로서 투자 전략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마진콜로 파산을 4번이나 경험을 합니다. 마지막은 우울증으로 권총 자살하고 맙니다. 닉 리스는 1760년 설립된 유서 깊은 영국 베어링스 은행을 하루아침에 파산시켰습니다. 한도 내에 거래 손실은 88888이라는 에러 계좌를 만들어 은닉했습니다. 손실이 누적되자 결국 마진콜을 당했고 이를 몰래 메꾸기 위해 니케이 지수 옵션에 대해 스트래들 매도 거래를 시도합니다. 스트래들 매도는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야 이득을 얻는데 고배 대지진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베어링스 은행 자기 자본의 2배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하고 결국 파산하고 맙니다. 자, 다음은 LTCM입니다. Long-Term Capital Management죠. LTCM은 채권 전문가 존 메리웨더와 블랙숄즈 모델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런 숄즈 등이 만든 그야말로 드림팀입니다. 채권 차익 거래를 활용하여 3년 만에 30배의 수익을 거두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1998년 러시아 채권의 과도한 포지션을 취한 상태에서 러시아 모라토리엄이 발생하면서 마진콜이 발생을 하고 큰 손실을 기록합니다. 1998년 당시 LTCM은 동남아시아와 채권 러시아 가격의 변동성으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를 만회하고자 도박성 매매를 하는데 러시아 채권을 매수하고 일본 채권을 매도한 것이죠. 1998년 8월 러시아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LTCM은 자기 자본의 15%를 손실로 기록합니다. 자, 다음은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어 스턴스입니다. 베어 스턴스는 월가 5대 투자은행 중에 하나였죠. 1930년대 대공황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모두 무사히 겪었으나 85년 만에 파산을 하였고 주당 2불이라는 매우 굴욕적인 가격으로 JP 모건에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적자 없이 우수한 재무 구조를 자랑하던 베어 스턴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파산한 이유는 베어 스턴스의 헤지펀드 2개가 서프라임 모기지 증권의 무려 10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투자하다가 마진콜을 당하고 유동성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리먼 브라더스입니다. 그 유명한 리먼 사태의 주인공이고 베어 스턴스보다 역사가 더 오래됐죠. 리먼 브라더스는 1850년에 설립이 되었고 무려 1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9월 당시 최대 규모의 파산을 기록합니다. 리먼은 당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에 이어 세계 4위 투자은행이었습니다. 자, 빌황이 잠시 머물렀던 줄리안 로버트슨이 운영했던 타이거 펀드도 엔화 폭등으로 하루 만에 21억 불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의 손해는 조지 소로스가 퀀텀 펀드가 1992년 영국 파운드 투기로 하루 만에 10억 달러를 챙긴 전설적인 사례의 정반대의 예로서 거론되는 실패 사례입니다. 당시 타이거 펀드는 마진콜과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300억 불 가까운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트 형제는 도박사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달러가 휴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버를 사재기하여 실버 폭등을 이끈 바 있습니다. 연준의 개입으로 마진콜을 당해 파산하였고 의회 청문회에 출두 명령을 받기도 하였으며 벌금도 냈습니다. 1974년부터 1980년까지 선물 시장에서 헌트 형제는 실버를 엄청나게 매입을 합니다. 은행 레버리지도 쓰고 사우디 부자들의 돈도 끌어옵니다. 헌트 형제는 선물 계약 만기 때 받은 실버를 창고에 쌓아두기도 하고 스위스로 빼돌리기도 하였습니다. 헌트 형제의 사재기로 실버는 온수당
50불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골드 매입만 금지했으나 헌트 형제의 투기로 인해 실버도 매입을 금지하고 매도만 가능하게 조치를 합니다. 결국 연준이 나서서 투기성 대출까지 금지를 합니다. 결국 1980년 3월 27일 은 가격은 11불로 폭락을 하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실버 설스데이를 만들고 헌트 형제는 마진콜을 당하고 파산합니다. 자, 지금까지 빌황의 마진콜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15조 원의 손실이 발생을 하고 증시에서 다시 퇴출되고 이러한 마진콜들의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맘느지 투자, 즉 완편한 투자, 느린 투자, 지속 가능한 투자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투자 습관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